오늘 이야기할 이 기업, 국내 최초 포장 두부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더니 요즘은 진짜 다양한 간편식들 내놓고 있죠. 이 두부에도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은데 바로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바로 풀무원입니다. 이 기업이 최근 가장 핫하다는 대체육 시장까지 대차게 진입하는데요. 최근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불고기를 내놓으면서 주목받습니다. 소시지나 패티 같은 미국식 대체육이 어색한 한국인들에겐 불고기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죠. 얇은 피 같은 히트작이나 피자까지 내놓으면서 냉동식품에서도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주특기는 식물성 단백질 분야입니다. 풀무원이 그동안 보여준 식물성 대체육이 두부를 변형한 제품 위주였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기를 대체하는 제품을 보여주는 거죠. 작은 채소 가게에서 시작해 두부의 왕으로 지금은 대체육 기업이자 ESG 기업으로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죠. 근데 사실 이 대체육 사업은 풀무원이 간판을 올렸을 때부터 예견된 운명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 드릴 이야기, 두부의 왕 풀무원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 제품들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죠? 이 기업 진짜 단백질 덕후입니다.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가 뭘까요? 이건 풀무원의 초기 상품들을 보면 의외로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1981년 압구정에 작은 채소 가게가 들어섭니다. 일반 채소 가게는 아니고요. 유기농만 취급했어요. 그런데 유기농 채소 하면 떠오른 이미지 어떤 게 있으세요? 건강과 친환경 같은 긍정적인 키워드는 다 떠오른데 반해 매출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친환경 야채 소비가 매년 늘어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잘 팔리진 않죠. 왜 마켓컬리도 처음에는 이 유기농 야채 배달로 시작했다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다른 상품들을 취급했거든요. 요즘도 잘 팔리기 힘든 이 유기농 야채를 81년부터 팔았으니까 당연히 잘 팔리지도 않았겠죠. 농약 안 치니까 생긴 건 못났지, 알은 작지, 유기농? 그게 뭔데? 소비자 인식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럼 왜 하필 이 돈도 안 되는 유기농 야채를 팔았을까요? 1960년대부터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제초제 같은 고독성 농약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집니다. 이때쯤부터 저독성 농약과 유기농법이 동시에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업 기술이 워낙 낙후됐었다 보니까 농약은 많이 치는 게 좋은 거라면서 독한 농약을 잔뜩 쓰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 농부가 일본의 유기농법을 보고 완전 반하게 됩니다. 유기농법이 인간과 환경에 좋은 농법이라 생각했던 거죠. 이분이 바로 풀무원 농장을 처음 만드신 고 원경선 원장입니다. 한국 유기농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평생을 환경, 생명보호, 건강한 음식에 힘을 쏟았던 분이었고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에 소개되기도 하셨고요. 아무튼 이분이 1976년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회천동에 4만 평짜리 풀무원 농장을 차립니다. 여기다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하면서 자급자족하고 남는 건 갖다 팔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압구정동에 채소 가게를 열고 아버지의 농장에서 기른 야채를 팔기 시작합니다. 고소득 주거지가 몰려있으니 잠재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유기농이란 개념이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이었거든요. 팔리지는 않는데 돈은 떨어지고 임대료 낼 돈도 없는데 버릴 야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농약을 치면 안 되냐? 안 되죠.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친구에게 투자를 받아서 84년 법인 기업으로 바꾸게 됩니다. 풀무원 두부도 바로 이때 만들어졌어요. 당시엔 채소를 팔기 위해 미끼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풀무원을 두부 기업으로 착각하게 할 만큼 핵심 상품이 됩니다. 예전엔 식품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만 하지 못했죠. 두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부제나 공업용 황산칼슘 이슈가 종종 터졌거든요. 또 네모난 판 형태로 만들어서 그대로 내놓고 팔다 보니까 팔이 앉지, 먼지 붙지, 게다가 이걸 신문지나 비닐봉지에 담아줬는데 그럼 신문지 잉크가 이렇게 묻어나기도 했죠. 풀무원이 이 상황에서 두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다른 두부 가격이 2배, 비싼 축이었는데도 꽤 잘 팔렸다고 해요. 당시 풀무원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쌀이나 야채는 유기농을 하되 콩과 잡곡은 국산을 사용한다. 뭐 당연히 좋은 재료를 썼으니까 품질은 괜찮았겠죠. 근데 한 끗 차이는 이 포장에서 보입니다. 처음엔 비닐봉지에 생소를 담아서 두부랑 같이 내놨는데 이게 반응이 꽤 좋았어요. 87년엔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두부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파는데요. 지금은 모든 기업이 쓰고 있는 이 네모난 플라스틱 통, 이걸 풀무원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풀무원이 위생에 얼마나 예민했는지는 당시 신문에서도 보입니다. 한 소비자협회가 시장 조사를 하는데 연두부 품목에서 딱 풀무원만 이 유통기한을 표시해서 팔았다고 해요. 약간 비싸긴 하지만은 위생적이고 좋은 재료를 쓰는 기업, 소비자들에게 이런 인식이 심어집니다. 이게 또 매출을 보면 티가 확 납니다. 84년 법인 전환 당시 매출이 7,800만 원이었는데요. 1년 뒤에는 8억 6천만 원.
또 1년 뒤엔 80억, 94년엔 1000억 원까지 찍어버리거든요. 이걸 보고 다른 대기업들도 두부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됐죠. 그런데 풀무원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일찌감치 손을 댔었거든요. 91년부터 미국에 나가 두부를 팔았는데 여기다 2010년엔 두부의 본고장인 중국에 진출하더니 2014년엔 일본의 4위 두부 업체인 아사히 식품공업을 인수하고 미국 두부 1위 브랜드인 나소야까지 가져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두부 시장 빅4 국가에 모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두부 시장에선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에서 두부가 굉장히 크게 주목받았거든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가구의 5% 정도만 두부를 사 먹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16%나 치솟았다는 결과도 있고요. 두부 자체의 상품성을 인정받고 난 후엔 이걸로 굉장히 다양한 간편식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배우나 가수 유튜브 채널에서도 종종 포착되는 두부면이나 두부로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구현한 텐더, 대체육, 직화불고기 같은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 모든 제품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지향이라는 컨셉을 두부 제품에서 대체육 이미지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두부랑 대체육이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요. 실제로 영국의 미트프리 카테고리에서 두부와 두부 파생 상품의 점유율은 8%나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과로도 나타납니다. 국내에선 두부면이 출시 1년 만에 500만 개가 팔려나가고 매출액은 135%나 증가했어요. 해외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유율만 보면 미국 두부 시장은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풀무원 USA가 본격적으로 대체육 브랜드를 따로 론칭하면서 식물성 고기 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제품들이 매사추세츠대학 급식으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에 200여 개 매장을 가진 웰빙 레스토랑 체인 와바 그릴에도 이 풀무원 대체육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선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스테이크 메뉴가 중심이고요. 일본에선 재밌는 성적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고 있는 두부바가 일본 편의점 최고 히트 상품으로 뽑혔다고 해요. 이렇게 점점 육류 사용은 최소화하면서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나갑니다. 이 대체육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성장이 더딘 이유는 다양하지만은 두부가 있어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식물성 단백질인데다가 우리에겐 두부 요리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굳이 콩으로 만든 고기에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대체육을 떠올려 보면요. 버거 패티나 소시지 위주가 많죠. 대체육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제품들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풀무원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입맛에 맞는 불고기 같은 대체육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결과 풀무원은 종합식품 기업이자 식물성 단백질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풀무원 매출은 약 2조 3천억 원. 연매출 7천만 원인 채소 가게에서 출발한 지 36년 만에 이룬 쾌거죠.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제로 웨이스트, 탄소 제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죠.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통기한과 제조 일자를 최초로 병행 표기한 것도 이 기업이고 환경마크 부착, 친환경 포장재, 탄소 발자국 인증, 국내 최초 동물복지 제도를 실시한 것도 이 기업에겐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 점이 풀무원의 경쟁력이 되었고요. 그러니 수많은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죠. 풀무원의 차별성은 2014년 풀무원의 남승우 전 대표의 뜻밖의 발표에서도 드러납니다. 나 3년 뒤면 65살인데 그때 은퇴할 거야. 근데 2세한테도 안 물려줄 거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릴 거야. 실제로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특이하죠? 이것 역시 풀무원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은 오너 일가가 회사를 계속 물려받잖아요. 고 원경선 원장처럼 기업이 자신만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풀무원은 ESG 경영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실제 2021년 대상을 받았고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인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지배구조를 확립했다는 거죠. 풀무원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선 지 이제 6년쯤 됩니다. 유기농에서 출발하여 두부, 식물성 단백질과 대체육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 기업. 앞으로도 이 정체성과 철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지배구조의 모범 케이스로 길을 잘 닦아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걸 계속 지켜볼 소비자들의 견제도 필요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다시 왔습니다. 이 두부면 파스타 레시피가 하도 쉽대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식물성 단백질면에 식물성 고기를 올릴 겁니다. 근손실 예방에는 꽤 좋겠습니다. 고기 듬뿍 라구 소스를 썼고요. 사실 제가 벌써 자취가 10년 차가 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 기름에 마늘, 페페론치노 넣고 달달 볶습니다. 이건 대체육 불고기인데 그냥 팬에다 구워주면 됩니다. 끝! 소스 넣고 다시 볶을게요. 너무 건강한 맛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두부면은 그냥 씻으면 끝입니다. 소스가 끓으면 두부면 투하,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건강과 일탈이 공존한 파스타 완성!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조금 더 친숙한 맛입니다. 라면 먹을 때 있는 콩고기를요, 사이즈를 엄청 크게 키워놓은 다음에 불고기 양념 소스를 섞은 것 같아요. 무난하게 먹을 만합니다.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중국집에서 건두부 요리 시킬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고기 소스기 때문에 좀 무난하긴 하는데요. 오일 파스타나 그런 걸 할 때는 전분을 좀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물 요리는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샐러드 파스타 같은 거 할 때 면을 두부면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파스타 면 삶을 때는 10분이 소요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꺼내서 찢어서 헹궈서 바로 넣어 쓰면 되기 때문에 1분 이내로 해결됩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게 좋죠. 두부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미트 소스 같은 소스를 활용할 때는 두부 특유의 냄새가 다 덮여버리죠. 그래서 두부 냄새가 잘 안 나요. 냉장고에 3팩 있는데요.